3달 전 27호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집은 압류품이었다. 전 주인을 만난 적은 없고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으로 오는 편지로만 존재한다. 그가 사라졌다거나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등 과장된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허구가 아니며 단순히 재미를 위한 글도 아니다. 새 직장을 얻었다. 몇 년을 기다린 승진이었다. 더 큰 성공을 위한 다음 단계였지만 매일 긴 운전을 줄이려면 빨리 이사해야 했다. 이 집을 찾았을 때는 기뻤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내 예산 안에 들었으며 낡고 더러운 것을 제외하면 충분히 괜찮아 보였다. 복층 구조로 1층에는 게스트룸과 추가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드레싱룸과 여러 저장 공간이 있다. 집 구매는 복잡했다. 서류 관리 부실과 지류 분실로 인해 한 달이면 끝날 거래가 4배나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집을 봤는데 매번 이전에 기억나지 않던 창문과 찬장이 눈에 띄었다. 방은 더 넓고 밝아 보였고 더 매력적이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도 자신의 매물 문서가 계속 틀려 당황했다. 이 아파트의 이웃들은 이상하다. 말을 하지 않는다. 시계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집들이 파티를 열어 새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고 집을 떠나지 않는다. 밤에 움직이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위층에 사는 계속 안절부절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불안한 남자는 나중에 사과했다. 그는 허락이 없어서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아내가 못하게 했다는 뜻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다. 그가 이사 후 내가 아는 유일한 이웃이었기에 친해지려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했다. 그러다 전 주인에 대해 물어보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는 어색하게 짧게 대답한 후 자리를 떴다. 그 후로 그를 본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다. 규칙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명확해졌다. 첫 번째는 침실에서만 자는 것이었다. 일부러 거실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어났을 때 팔이 소파와 벽 사이에 끼어 있었다. 몇 시간 전 눈을 감았을 때는 벽이 몇 피트나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 느낌은 침대로 허둥지둥 올라가서야 사라졌고 겁에 질린 아이처럼 이불 속에 숨어야 비로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실수로 한 번 더 거실에서 잠들었을 때도 같은 느낌에 깨어났다. 이번에는 방 반대편 라디에이터 위에 둔 스웨터가 내 목에 묶여 있었고 목에 선명한 자국이 남을 정도로 조여져 있었다. 침실에서만 자는 규칙은 다른 수많은 규칙과 함께한다. 설거지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은 주방에 접시를 두고 나온 후 소파 뒤로 튀어나온 안전핀 위에 앉으며 깨달았다. 오래 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물이 갑자기 뜨거워져 아무리 필사적으로 꺼려해도 계속됐다가 잠시 후 다시 시도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로 알게 됐다. 청소를 하고 집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 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밤에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말 것. 또 다른 규칙은 손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님이 왔을 때는 친구가 계속 설득해 결국 내가 허락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말 동안 불안에 떨며 그들의 안전을 두려워했다. 결국 내 이상한 행동으로 그들을 쫓아내 버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일로 나는 대담해졌고 규칙을 어기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음악을 틀었으며 마치 내가 승리한 듯 느꼈다. 집은 조용히 복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직후 두통과 메스꺼움이 시작됐고 가스 누출이 계속되며 점점 심해졌다. 정신을 잃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했다. 말해주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회의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이해해달라.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유치한 귀신놀이가 아니다. 나는 귀신에 시달리는 게 아니다. 지배당하고 있다. 규칙은 일부일 뿐이다. 내가 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내가 모르게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 벽은 움직인다. 문은 어떤 날은 열리다가 다음 날은 열리지 않는다. 침실 창문 수는 연속된 밤마다 하나씩 늘었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왔다. 계단 위 찬장은 정기적으로 크기가 변한다. 내 인생 최악의 공포 중 하나는 그 찬장을 열었을 때 기억보다 몇 미터나 더 깊어 보였을 때였다. 걸어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었지만 손가락에 닿는 건 공기뿐이었다. 얼마나 허우적댔는지 모르지만
패닉 상태에서야 흔들리는 손으로 문을 찾을 수 있었다. 침대 끝에 의자가 놓인 채로 깨어난 적이 있는가? 그 의자는 아래층 복도 끝에 있는 식탁 의자였다. 전에 없던 수납장이 방에 생긴 적이 있는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계단 수가 더 많아진 적이 있는가? 무언가를 찾으러 방에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나왔을 때 1시간 반이 지났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는가?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었다면 모든 걸 기록했을 것이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이게 현실이라는 증거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악몽 속에 살고 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났다. 오늘 점심을 준비하려 했지만 지난주처럼 청소를 안 해서 빵에 압정이 박히지 않기를 바라며 어느새 해가 저물었다. 나는 이제 이웃들처럼 규칙적인 삶을 산다. 방금 음악을 껐다. 어두워진 후에는 큰 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규칙 중 하나다. 이 규칙이 가장 싫다. 너무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빈 방에 불을 켜두거나 한 방에 너무 많은 불을 켜두면 퓨즈가 나가거나 경고 없이 깨지기도 한다. 지금은 컴퓨터 화면, TV, 램프 빛만 있다. 곧 침대로 갈 것이다. 침대로 올라가면 문이 닫히고 잠긴다. 아침에 깨어나면 창문은 제멋대로 늘어나고 문은 열리기도 열리지 않기도 하며 찬장은 작아지기도 커지기도 한다. 이 방의 TV는 위성 방송을 봤는데 지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제외한 모든 채널이 안테나 잡음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동안 식충식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듣고 있다. TV 속 딱정벌레가 곧 소화될 감옥에서 헛되이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며 생각을 멈추려 한다.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까는 플러그를 뽑아야 TV를 끌 수 있었다. 플러그를 뽑아도 TV가 계속 켜져 있을까봐 두려웠다. 만약 플러그를 뽑았는데도 화면이 계속됐다면 나는 미처 비명을 지르고 말았을 것이다. 이웃들에게 말을 걸 수도 있다. 규칙을 거역할 수도 있다. 불을 질러 이 건물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살고 싶다. 지금까지는 걔를 훈련시키듯 내게 필요한 행동을 가르친 것 같다. 처벌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가끔 보여주는 힘, 규칙의 강제, 가벼운 처벌. 걔가 잘못했을 때 코를 톡 치는 것처럼 내가 잘만 행동하면 그 정도로 끝나길 바란다. 규칙을 어기면 해로울 뿐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이 진짜로 나를 처벌해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더는 버틸 수 없다. 남은 힘을 다해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 전화로는 할 수 없다. 편지도 쓸 수 없다. 내 유일한 희망은 이 이야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세부사항 없이 써서 누군가가 내 도움 요청을 알아채고 연락해 주는 것이다. 직접 요청할 수는 없다. 너무 위험하다. 게다가 어떤 형태의 반항도 고통과 공포로 짓밟혔다. 규칙을 어길 때의 처벌이 두렵다. 이렇게까지 글을 쓸 수 있게 허락된 것 자체가 놀랍다. 1000단어가 넘는 글을 쓰는 동안 정전도 컴퓨터 오류로 글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두렵다. 그저 실수로 수도꼭지를 열어둔 채 잠들었을 때 얼굴을 만지고 간 것이 두렵다. 아직도 볼에 남은 멍자국이 아프다. 슬리퍼 안에 가위를 놔둔 것이 두렵다. 문과 벽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힘이 두렵다. 가장 두려운 건 이 글을 써서 문도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깜빡일 때마다 방은 점점 작아졌다.